스테이크나 랍스타를 했어야지. 구절판? 신선로? 쪽팔리게. 무슨 조선시대 음식이냐. 남편은 아내가 3일 밤을 세워 준비한 60가지 집들이 음식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수화기를 들어 20년 만에 어떤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 박민석이 이혼하재요. 당장 그 사람 해고시켜주세요. 저한테 한 짓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주세요.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4시, 앞치마를 입은 지혜가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갈비를 도마 위에 막 올려놓고 칼을 들자 시어머니 순자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민석이 승진 걸린 중대한 날인 거 알고나 있는 거지? 임원들 앞에서 망신살 뻗치게 하면 절대 안 돼. 순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 지혜를 훑어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3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지혜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 잔치도 일주일은 공을 들이는데 고작 3일 준비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순자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구절판인지 뭔지 색깔만 신경 쓰지 말고 맛이나 제대로 내. 임원들은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갈비찜도 너무 달지 않게 해. 단 거 싫어하는 사람 꼭 있어. 알았지? 순자가 한참 동안 이것저것 지적을 쏟아내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혜는 대꾸 없이 묵묵히 고기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된장 양념은 3번이나 맛을 보며 신중하게 간을 맞췄습니다. 아침 7시 남편 민석이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아직도 이러고 있어? 손님들 11시에 온다니까. 지금 신선로 육수 끓이고 있어. 이건 시간이 좀 걸려. 뭐? 무슨 그런 구닥다리 음식을 하고 있어?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냥 출장 뷔페나 부를걸. 민석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전무님. 아이고, 사모님께서도 귀한 걸음하셨네요. 민석이 활짝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허허, 박 과장. 오늘 이렇게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미식품 임원 5쌍이 차례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과장, 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박 전무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사모님께서 살림을 정말 잘하시나 봐요. 박 전무 부인이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민석이 칭찬이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절판의 9가지 고운 색깔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선로의 육수 온도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잡채의 윤기를 살피고 전의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보온 천으로 덮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식사 준비됐습니다.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가 정갈하게 상을 차린 거실로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이 윤기나게 담겨 있었고 9가지 색의 구절판이 마치 꽃처럼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정말 다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박 전무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귀한 상차림은 호텔 한정식집에서도 보기 힘든데 이게 대체 몇 가지예요? 김 부장 부인도
진심으로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건 된장 양념으로 무친 나물인데요. 맛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혜가 나물 접시를 손님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전무 부인이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그대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나, 이 맛 정말 너무 특별하네요. 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고 그윽한 맛이 나죠? 박전무 부인이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가만 있자, 꼭 20년 전에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박 과장님, 이런 보석 같은 부인을 두셨으니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이 과장이 민석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 아내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은 집에서 저러고 있지만 요리학교 출신입니다. 민석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갈비찜 양념이 정말 일품입니다. 어쩜 이렇게 달지도 짜지도 않고 입에 착 붙죠? 구절판도 너무 예뻐서 젓가락 대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이렇게 정성 들인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임원 부인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한식 제대로 만들 줄 알기나 하나요? 다들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지. 김 부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배를 두드리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박 과장, 훌륭한 부인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도 꼭 한번 오세요. 물론 이런 엄청난 요리는 꿈도 못 꾸지만요. 박 전무 부인이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자가 거실 소파에 만족스러운 듯 털썩 앉았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됐어. 네 음식도 맘에 들어하는 눈치였고. 순자가 처음으로 지혜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즉,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르친 보람이 있네. 순자가 잊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가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거실 한 구석에서 혼자 위스키를 따르며 영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아내 지혜를 칭찬할 때마다 민석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슬쩍 바라보다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치우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지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든 정리를 마친 지혜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돌아눕지도 않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 특히 박 전무님도 그렇고. 그래. 민석이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여보, 당신 승진하고 여유 좀 생기면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혜가 큰 용기를 내어 말하려는 순간 민석은 이미 눈을 감고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며칠 후 오후 2시 지혜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갈비를 손질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부장 승진 확정됐어.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짜 축하해. 오늘은 그럼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야겠다. 지혜가 기쁨에 겨워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래, 7시까지는 갈게.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싸늘했지만 지혜는 남편의 승진 소식에 너무 기쁜 나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당장 시장으로 다시 달려가 최고급 갈비와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정성껏 핏물을 빼고 무와 대파를 듬뿍 넣어 구수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우리 아들 부장 됐다며? 방금 전화 왔더라. 순자가 신이 나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요. 그것 보라니까. 우리 민석이는 이렇게 될 놈이라고 내가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 순자가 정말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서는데 넥타이는 빗둘게 풀려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얼른 와서 앉아.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시켰어. 지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탕을 한 숟가락 뜨는가 싶더니 민석은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에 시끄럽게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민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무슨 말? 일단 밥부터 먹고. 그날 집들이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촌스러운 한정식을 차린 거야? 내가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알아? 민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건 그냥 인사치레, 립서비스잖아. 댁은 그것도 몰라. 다들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야. 시골 잔치상이냐고. 민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다들 정말 좋아했잖아. 지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땐 근사하게 스테이크나 랍스타 같은 걸 내놨어야지. 무슨 조선시대 수라상 차리는 거냐고. 민석이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명절 음식, 제사 음식을 왜 거기다 내놔? 나물무침? 시금치? 그딴 싸구려 반찬들. 그게 음식 축에나 들어? 아니, 그게 다 정성 들인 전통 한식이잖아. 촌스러운 걸 전통이라고 포장하지 마. 민석이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20년이야, 20년.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지긋지긋했는지 알아?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젠 지겨워서, 이젠 토할 것 같다고. 당신이 한식이 좋다고 했잖아. 그건 연애할 때 얘기지. 이제 나도 부장이야. 내 급에, 내 위치에 어울리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민석이 서류 가방을 뒤져 빳빳한 종이 뭉치를 꺼내더니 지혜의 얼굴을 향해 거의 집어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당장 사인해.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순자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냐? 민석아. 순자가 기겁하며 아들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이라니. 엄마는 좀 가만히 계세요.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다 끝났으니까. 민석이 순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위자료? 최소한으로 줄 거야. 재산 분할? 웃기지 마. 내가 다 번 돈인데 그걸 왜 나눠?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응? 지혜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일까지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넌 애 키울 능력도 없으니까 양육권은 당연히 포기하고. 민석이 차갑게 돌아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혜는
텅 빈 작은 방에 망연자실한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그토록 외면했던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혜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저예요, 지혜. 20년 만에 전화한 이유가 뭐냐? 한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혜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석이 저를 버렸어요. 저를 20년 동안 실컷 이용만 하고 이제 와서 저를 버렸어요. 지혜가 흐느끼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그 인간 해고시켜 주세요. 아버지 회사 직원인 거 알고 계시죠? 제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주세요. 한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만이 들려왔고 그 소리에는 20년간 묵혀둔 한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그 놈팽이랑 결혼하면 언젠가 피눈물 흘릴 거라고 했지. 아버지, 죄송해요. 비서실장. 한 회장이 수화기를 든 채 큰 소리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곧바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영업 2팀 박민석 과장 알지? 내일부터 충청도 물류센터로 대기 발령 내려. 한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무기한이다. 복귀는 내가 따로 지시할 때까지 절대 불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신속하게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인사 기록 좀 싹 다 가져와 봐. 20년간 근무평가 빠짐없이 다 가져와. 네,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한 회장이 전화를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처리했다. 그리고 너 그딴 집구석에 더 있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았냐? 한 회장이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민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승진 축하 인사를 받을 기대에 부풀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박 과장님. 아니, 이젠 박 부장님. 축하드려요. 마주친 동료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점심 내가 한턱 쏠게. 민석이 어깨를 쫙 펴고 의기양양하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박민석 과장님, 인사팀에서 잠시 오시라고 하십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 민석에게 전했습니다. 응? 드디어 부장 승진 관련 서류 작업 때문인가? 하긴 발령장을 줘야지. 민석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박민석 과장님, 오늘부로 충청도 물류센터로 대기 발령입니다. 인사팀장이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저 부장 승진 확정됐어요. 어제 회식 자리에서 박 전무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직접 지시입니다. 오늘 중으로 짐 정리하시고 내일부터 충청도로 출근하십시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도 따를 뿐입니다. 민석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리며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박 과장,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옆자리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충청도 물류센터로 발령이래. 뭐, 부장 승진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민석은 대답할 기력도 없이 책상 위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그 촌스러운 한식 때문이야. 박 전무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게 분명해. 민석이 분노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빌어먹을. 집들이 때 그 음식들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어디서 감히 시골 된장 같은 걸 내놔서. 민석이 짐이 담긴 상자를 들고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9시 현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민석이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온몸에서 역한 소주 냄새가 진동했고 넥타이는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지혜가 걱정하며 다가가려 하자 민석이 지혜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거나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차린 그 천박하고 촌스러운 밥상 때문에 내 앞길이 전부 망가졌다고. 민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지혜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왜 이래 했나? 여보. 민석은 지혜를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세게 밀어버렸고 지혜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소란에 놀란 순자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저 충청도로 쫓겨났어요. 민석이 바닥에 쓰러진 지혜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집들이 그 구닥다리 한식 때문에. 뭐, 승진했다더니 갑자기 충청도가 무슨 말이야?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컨테이너나 새는 그런 시궁창으로 저를 처박았다고요. 민석이 분에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이 꼴이 됐잖아요. 뭐, 박민석,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는 거야? 순자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이 지혜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알아서 보낼 거니까.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지혜가 아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석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보기도 싫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석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지혜는 아픈 몸을 천천히 일으켜 멍하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20년의 세월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남자가 저 지경이 돼? 남자가 저렇게 화가 났으면 빌어야지 싹싹. 순자가 지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물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봐. 순자가 지혜를 다그치자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늘 두르던 앞치마를 벗어 깨끗이 접었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싱크대를 한번 쓸어보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내일 아침 드실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어머님.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내 말 안 들려? 진짜 가는 거야?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대로 맨발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디찬 복도 바닥이 발바닥에 와 닿았지만 지혜의 마음은 그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밤 10시 지혜는 택시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친정길이었습니다. 택시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회장의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제 대문이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지혜입니다. 아, 아가씨. 아이고, 아가씨. 잠시만요.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자 한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딸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눈물 자국,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 결국 내 말 안 듣고 그 논팽이 따라가더니 고작 이 꼴로 돌아왔구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들어와라. 지혜는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요리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빛바랜 노란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요리학교 입학 허가서였습니다. 파리로 유학 가기로 다 정해졌었는데 지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액자 속에는 민석과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함께 다니던 요리학교 실습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혜 씨, 오늘도 늦게까지 연습해요? 매일 저녁 민석이 실습실로 찾아왔었습니다. 네, 내일 실기 시험이 있어서요. 내가 뭐 도와줄까요? 맛보기 역할이라도 해줄게요. 민석은 항상 그렇게 밝게 웃었습니다. 지혜 씨,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고요. 어느 날 민석이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게요. 지혜 씨를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눈빛에 지혜의 마음이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부와는 다르게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민석은 계속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한 회장은 당연히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딜 감히 취직도 못하는 저런 무능한 놈과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사람이 중요해요.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당장 먹고 살 능력도 없는 놈이 뭐가 좋아. 결국 지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와 민석과 단출한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텼습니다. 여보, 당신 요리에 관심 있으니까 식품 회사라도 지원해봐. 지혜의 간곡한 권유로 민석은 마지막이다 싶은 심정으로 한미식품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여보, 됐어. 나 한미식품 합격했어. 민석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지혜를 끌어안았었습니다. 민석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처가가 한미식품 회장 집안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 회장은 서재에서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민석 과장 20년 근무 기록 다 가져왔나? 네, 회장님. 여기 20년치 기록입니다. 두꺼운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승진은 남들보다 느렸지만 큰 과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문제될 것도 없는. 비서실장이 조용히 보고하자 한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지난 20년간 겪었을 고통과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무능하지만 적어도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회장이 위스키를 따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제 본색을 드러냈구나. 새벽 3시 잠 못 이루던 지혜는 어머니의 낡은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를 보며 지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지혜가 혼잣말로 흐느꼈습니다. 내 20년을 통째로 버렸어요.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다음 날 충청도 물류센터 아침 7시 민석은 싸구려 작업복을 입은 채 컨테이너 사이를 걸으며 물류 목록을 체크했습니다. 어이, 박 과장. 이거 목록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정신 안 차려. 현장 반장이 쩌렁쩌렁 소리치며 서류를 민석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민석이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을. 민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점심시간 민석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서울 본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나야. 나 좀 도와줘. 박 전무님께 내 얘기 좀. 박 과장.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회의 들어가야겠다. 끊어.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다른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대리, 인사팀에 아는 사람 없어? 로비라도 좀. 형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민석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집에서는 순자가 난생 처음으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순자가 손목을 움켜잡고 인상을 썼습니다. 어설프게 빨래를 널다가도 허리가 아파 비명을 질렀고 청소기를 돌리다가도 금세 숨이 차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다 그 독한 년이 하던 일이었구나. 순자가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며느리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 엄마, 좀 참아요. 곧 훨씬 더 좋고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니까. 민석이 오히려 짜증을 내며 대답했고 전화는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물류센터의 눅눅한 숙소. 민석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을 보다가 문득 지혜가 차려주던 따뜻한 아침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노릇한 계란말이, 정갈한 나물 반찬들. 아니야. 다 그딴 하찮은 것들 때문이야. 민석이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촌스러운 한식. 그것 때문에 박전무 눈밖에 난 게 틀림없어. 민석은 끝까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회장의 저택. 지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두부와 대파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된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위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정성껏 부쳤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지혜가 상을 차렸습니다. 한 회장이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말없이 한 숟갈 떴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내 어미 솜씨가 아직 살아있구나. 한 회장이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않았어. 한 회장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두를 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서야 해.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지혜가 친정에 돌아온 지 2주째 되는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조용하던 한 회장의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영숙 전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사가 한 회장에게 정중히 보고했습니다. 박 전무가 아무 약속도 없이 이 시간에? 한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꼭 따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혜를? 대체 무슨 일로? 한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박 전무가 커다란 가방을 손에 꼭 쥔 채 초조한 듯 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 이게 무슨 일인가? 회장님,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따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박 전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집들이 때 음식과 관련된 일입니다. 집들이? 박민석 과장 집 말인가? 네. 바로 그날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정말 아주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 거실로 좀 나와봐라. 잠시 후 지혜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아, 지혜 씨. 박 전무가 지혜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전무님, 어떻게 여기까지? 지혜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 씨,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그날 내주신 된장 양념 나물 말입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 맛이 정확히 30년 전 돌아가신 한 여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그 맛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아셨어요? 지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알다마다요. 저와 한 여사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었어요. 박 전무가 가방에서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게 한미식품 창립 초기 연구실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회장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사, 그리고 앳된 모습의 박 전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여사님과 저는 이 연구실에서 함께 밤을 새워가며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특히 한 여사님은 전통 장류 양념 분야의 최고 전문가셨죠. 박 전무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된장 숙성 기간, 간장 배합 비율, 정말 수천 번도 더 실험했어요. 정말 어머니와 함께 일하셨군요. 지혜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한 그 양념들이 지금의 한미식품을 만든 초석이었어요. 박 전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우리 중 누구도 그 깊은 맛을 재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제품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군. 한 회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가 만든 그 나물에서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맛을 다시 만났어요. 박 전무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정말이지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만 남기신 레시피 노트가 있어요. 지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이 전부 다 적혀 있었죠. 세상에, 그 레시피가 아직 남아 있었다니. 박 전무가 감격에 겨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혜 씨, 제발 부탁이에요. 그 레시피로 한미식품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어 봐요. 프리미엄 라인이요? 네. 화학 조미료에 지친 요즘 소비자들이 진짜를 찾고 있어요. 어머니의 정통 발효식품, 그 진짜 배기 맛을요. 박 전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큰일을. 지혜가 망설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혜야, 너도 이제 그늘에서 나와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한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나? 아버지,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부엌에만 갇혀 있었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일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부엌에 갇혀 있었다고요? 박 전무가 지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혜 씨,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최고의 경험이고 최고의 경력이에요. 20년간 매일같이 요리하고 연구하고 맛을 봤잖아요. 그건 그냥 가족들 먹이는 집밥이었을 뿐이에요. 박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 씨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날 임원 사모님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김 부장 사모님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생각난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다니까요. 박 전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지금 한 여사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혜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박 전무가 돌아간 후 한 회장은 지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한 회장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회사를 내게 물려주라고 했을 거다. 한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한미식품에 입사해라. 한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입사요? 지금이요? 그래. 단 조건이 있다. 한 회장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내 딸 회장 딸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신입사원이요? 내 실력으로 바닥부터 증명해야지. 어디서 낙하산이라는 소리 한마디라도 듣지 않으려면. 한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년 전 네가 그 논팽이를 택했던 내 선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라. 지혜가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민석 씨가 그 사람이 비웃던 그 촌스러운 한식이 정말로 가치 있는 건가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촌스럽다고?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어머니의 레시피는 이 나라 전통 장류의 정수였어. 그걸 몰라? 아버지.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야. 내 어머니의 손맛을 가졌으니까. 한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그놈이 뭘 안다고 감히 비웃어? 그놈은 진짜 맛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야. 20년 동안 제 요리를 먹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천하의 바보인 거지. 제 손에 쥔 진주를 버리고 길거리 돌멩이를 주운 격이라고. 한 회장이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오늘 밤까지만 시간을 주겠다. 그날 밤 10시 지혜는 불 꺼진 어머니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혜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읽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지혜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바보처럼 숨어만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바로 그때 노트 마지막 장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내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혜야.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엄마의 레시피는 내 손끝에, 내 마음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을 거야. 지혜야,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란다. 그건 사랑이고 정성이야. 네가 만든 따뜻한 음식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의 사명이란다. 지혜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지혜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그래.
오늘부터 당장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제 손으로 다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한 회장이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해라. 인사팀에는 이미 얘기해 놓았다. 네, 아버지. 그리고 지혜야. 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힘들 거다. 직원들이 회장 딸이라고 뒤에서 시기할 거고 대놓고 무시할 수도 있어.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어머니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 한미식품 본사 1층 로비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며느리 당장 돌려내. 이년아, 당장 안 나와. 순자가 로비 한가운데서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겁도 없이 회사를 나대. 여자가 설쳐대면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 순자가 보란 듯이 바닥에 드러 누워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밥이나 빌어먹던 년이 무슨 회사를 다녀. 순식간에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래? 쉿, 충청도로 좌천된 박민석 과장 어머니래. 어머, 그럼 저분이 말하는 며느리가?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못 나. 나 회장 만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순자가 보안 요원을 세게 밀쳤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은 그 불효시 같은 년이 여기 있다고. 이 소식을 들은 지혜가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이 망할 년. 순자가 지혜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서. 진정?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고? 네가 박전무 그 늙은이랑 바람이 나서 우리 아들이 지방으로 쫓겨났는데 감히 어딜. 순자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바람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그 늙은 놈이 널 여기 꽂아줬다며. 둘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불어. 순자가 분에 못 이겨 지혜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혜가 순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뭐? 내 인생? 지금 뭐라고 했어, 인연이. 순자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어머님과 민석 씨 두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지혜가 순자의 손을 단호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저 한지혜를 위해 살고 싶어요. 뭐? 건방진년. 조강지처가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버린 건 제가 아니라 민석 씨예요.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죠. 지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너 지금. 순자가 말문이 막혀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건 매일매일 집안일만 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민석 씨 뒷바라지하고. 지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보상은커녕 매일 욕설과 구박뿐이었죠. 며느리가 그 정도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그때 마침 로비를 지나가던 박전무가 소란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란이신가요? 순자가 박전무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지.
내 순진한 며느리를 꼬드겨서 바람나게 한 게. 순자가 박전무의 넥타이를 잡아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전무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당장 회사에서 잘라내. 무슨 속셈으로 데리고 온 거야? 당장 말해. 어르신, 이건 정말 오해십니다. 지혜 씨는 본인의 실력으로. 웃기지 마. 20년 동안 밥이나 하던 년이 무슨 실력이 있어. 순자가 발악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르신, 업무 방해입니다. 이제 정말 그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거 나 못 나가. 결국 보안 요원들이 순자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지혜, 이 독한 년, 두고 봐.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쳤어. 가만 안 둬. 순자의 악다구니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충청도 물류센터 휴게실. 민석이 지저분한 식판에 담긴 점심을 억지로 먹고 있었습니다. 어이, 박 과장. 방금 본사에서 영상 떴는데 들었어? 당신 어머니가 본사 1층 로비에서 난리 치셨다던데. 우리 엄마가? 왜? 민석이 놀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글쎄, 자네 전처가 한미식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고 아주 뒤집어 놓으셨다던데. 뭐? 지혜가 입사를 해? 우리 회사에?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료가 낄낄거리며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전무 라인 타려고 아주 쇼를 하는 건가? 별꼴이야 정말. 민석이 일부러 비웃었습니다. 그 무식한 여자가 뭘 안다고 회사에 들어와? 웃기지도 않아. 근데 소문에는 박전무가 직접 스카우트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 여자 요리 솜씨 때문에. 스카우트?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는 표정과는 달리 민석의 눈동자가 불안감으로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평생 밥만 하던 여자라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입사를 결심한 지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8시, 지혜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본사 1층 로비에 들어서며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한지혜 님이시죠? 여기 사원증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미리 준비된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받아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힌 신분증을 목에 거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20대 젊은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신입이 40대래. 우리 엄마랑 비슷하겠는데? 한 직원이 옆 동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웬 아줌마가 입사했대? 그것도 개발팀에? 특별 채용이라던데. 그때 팀장인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가왔습니다. 한지혜 씨죠? 저는 팀장 김진수입니다. 김 과장이 의례적으로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여기가 한지혜 씨 자리예요. 아, 근데 컴퓨터는 쓸 줄 아세요? 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일단 지하 창고 정리부터 좀 하죠. 김 과장이 서랍에서 먼지 쌓인 창고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거기 몇 년째 묵은 옛날 제품들, 재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가서 싹 다 분류해서 목록 좀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열쇠를 받아들고
컴컴한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캐캐 묵은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고 수십 년은 된 듯한 상자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며 옛날 제품들을 확인했고 그러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특제 양념장 시제품 1호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30년은 좋게 넘었을 세월이 무색하게도 썩지 않고 깊고 은은한 장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였구나. 지혜가 병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녹슨 선반을 뒤지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연구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젊은 직원들이 신이 나서 가방을 챙기며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안 해요? 신입은 칼퇴근이 국룰인데 막내 직원이 가방을 메며 힐끔 물었습니다. 네, 전 좀 더 볼 게 있어서요. 먼저들 가세요. 지혜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자 지혜는 본격적으로 논문들을 하나씩 다운로드받아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유일하게 불 켜진 사무실을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야근이신가 봐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볼 게 좀 남아서요. 곧 가려고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지혜는 논문 뭉치를 들고 텅 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전무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지혜 사원, 일하는 거 어떻습니까? 박 전무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불평 한마디 없고 어제는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역시 한 여사님 딸이야. 그 근성은 못 속인다니까. 박 전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사 2주차 월요일 오전 10시 민석이 오랜만에 정장을 빼입고 본사 로비에 나타나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해 버튼을 누르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사원증을 목에 건 지혜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 네가 왜?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광경에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지혜가 민석을 그저 상사 대하듯 얼음장처럼 차갑고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 왜 있어? 민석이 황급히 지혜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저도 이제 한미식품 직원이에요. 지혜가 민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목에 건 사원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뭐, 네가? 말도 안 돼.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민석이 목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떤 놈 연줄로 들어온 거야. 설마 박 전무야? 박 전무님께서 집들이 때 음식을 드셔보시고 특별 채용으로 정식 스카우트 하셨어요. 지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집들이 음식? 그 촌스럽기 짝이 없는 한식 나부랭이로 특채가 됐다고? 민석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기 싫으면 마세요. 전 바빠서 이만. 지혜가 차갑게 돌아서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고 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민석은 곧장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인사팀 사무실 문을 거의 부술 듯이 열고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지혜라는 사람, 어떻게 입사한 거예요? 민석이 인사팀장 앞에서 책상을 쾅 치며 물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지금 물류센터에 계셔야 할 분이. 인사팀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전처가 어떻게 여길. 박 과장님은 현재 지방 발령 중이시니 본사 인사에 관여하지 마시죠. 업무지 무단 이탈로 징계받고 싶으세요? 인사팀장의 단호한 말에 민석은 주먹만 부들부들 떨 뿐 한마디도 못하고 인사팀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개발팀 회의실에서는 신제품 아이디어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이번 달 신제품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의견 내보세요. 김 과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차례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마침내 지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장류 라인을 제안합니다. 지혜가 밤새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뭐, 프리미엄? 신입 주제에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한 직원이 팔짱을 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이런 건 10년차 경력자들도 다 실패하고 접은 아이템이라고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지혜는 그런 비아냥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접목하는 겁니다. 제가 지하 창고에서 찾은 30년 전 시제품이 아직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술로도 가능했다면 지금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시제품이라 검토해 볼 만하네요. 좋아요.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올려봐요. 김 과장이 뜻밖에도 턱을 쓸며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입사 한 달 후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임원 회의실에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시제품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고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신입사원 한지혜 씨가 단독 개발한 제품을 시식하겠습니다. 뭐, 신입이요? 다른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 숙성 프리미엄 된장입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작은 샘플 종지를 돌리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임원이 반신반의하며 작은 숟가락으로 된장을 떠서 맛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신입이 만든 거라고요? 다른 임원들도 서둘러 하나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회의실은 순식간에 감탄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을 낸 거죠? 저희 어머니의 비법대로 항아리 바닥 부분에 가장 깊은 맛이 나는 된장만 선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소문은 1시간도 안 되어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발팀 사무실은 평소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 선배님, 어제 시제품 발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어제까지 아줌마라 부르던 막내 직원이 달려와 90도로 깎듯이 인사하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네, 선배님이요? 저는 신입인데.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따님이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죽을 죄를 죄송합니다. 몰라뵈고 막 대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다가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 과장이 헐레벌떡 땀을 닦으며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한 사원님, 아니, 한 이사님, 아니, 이걸 뭐라고 불러야. 김 과장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더듬거렸습니다. 팀장님,
그냥 한지혜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냥 신입사원입니다. 지혜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이미 회사 전체가 지혜의 정체를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충청도 물류센터의 휴게실에서는 민석이 컵라면을 막 한 젓가락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박 과장, 박 과장, 야, 너 진짜 큰일 났어. 동료가 휴게실 문을 박차고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뭐야. 왜 또 소리 지르고 그래. 내 전처, 그 한지혜 씨가 우리 한미식품 회장님 외동딸이래. 민석의 손에서 젓가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민석이 벌떡 일어서며 동료의 어깨를 발작하듯 움켜잡았습니다. 진짜라고. 20년 동안 너랑 나 회사까지 싹 다 속이고 산 거야. 지금 본사 전체가 난리가 났어.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새하얗게 변했고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미식품 회장 딸을 내가 버렸다고? 민석이 공포에 질려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의 정체가 밝혀진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미식품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임원들과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런칭하는 어머니의 손맛 프리미엄 라인이 한미식품 창립 이래 최고의 예약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단상에서 자료를 띄우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발표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예약 판매액만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지혜는 단상 한쪽에 서서 터질 듯한 가슴을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은하수 백화점 본점 지하식품관에서는 대대적인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식 부스 앞에는 개장 전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는데 특히 중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된장 맛 좀 보세요. 한 중년 여성이 된장을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항아리에서 퍼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어릴 때 시골 외갓집에서 먹던 바로 그 맛. 정말요? 어디 저도 한번 맛볼게요. 옆에 있던 손님도 호기심에 시식을 하더니 이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야, 요즘 파는 된장은 다 짜기만 한데 이건 어쩜 이렇게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죠? 지혜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로 시식을 권하자 한 고객이 지혜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혹시 한지혜 팀장님이시죠? 저 TV에서 봤어요. 20년 주부 경력 살려서 직접 개발하셨다면서요? 지혜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레시피를 현대화했을 뿐이에요. 그때 유명 셰프인 정호영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한 팀장님,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정호영 셰프가 된장과 고추장을 번갈아 맛보며 진심으로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야, 전통의 맛을 이렇게 세련되게 재해석하다니. 당장 저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꼭 쓰고 싶어요. 기자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장님, 솔직하게 회장님 딸로서 입사 과정에 특혜는 없었나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날카롭게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신입사원부터 시작했고 지하 창고 정리부터 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새벽까지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혜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오직 전업주부로만 사셨는데 갑자기 이런 치열한 회사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20년간 매일 가족을 위해 요리하며 쌓은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론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음 날 대한민국 모든 신문의 경제면 톱 기사는 지혜의 성공 스토리로 그야말로 도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식품 창립 기념식이 열렸고 한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승진 발표가 있습니다. 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신제품 개발팀의 한지혜 사원을 오늘부로 신제품 개발팀 팀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시기나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몇몇은 휘파람까지 불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지난 3개월간 특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실력으로 이 자리를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지혜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3개월 동안 저를 믿고 함께 고생해 주신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가 인사를 마치고 내려오자 동료들이 몰려와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순자가 소파에 앉아 무료하게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식품 한태진 회장의 외동딸 한지혜 팀장이 개발한 신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앵커의 말과 동시에 화면에는 한미식품 회장 외동딸 한지혜 팀장이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하고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회장 딸? 우리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다고?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고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내가 재벌 외동딸을 식모처럼 부리고 머리채를 잡고 구박했다고? 같은 시각 충청도 물류센터의 지저분한 휴게실에서 민석이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지혜 팀장은 20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해 많은 여성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멍하니 보던 민석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날 완벽하게 속였어. 그 여우 같은 게. 민석이 분노로 이를 갈며 TV를 노려봤습니다. 회장 딸인 걸 꼭꼭 숨기고 이 박민석을 바보 천치로 만들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끔찍한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민석은 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 손으로 황금알을 깨부순 거야. 으악. 민석이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 달 후 지혜가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려는데 비서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1층 로비에서 어떤 할머니가 팀장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지혜가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수많은 직원이 멀찍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싹 다 속였어. 순자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순자는 그들을 밀쳐내며 악을 쓰며 버텼습니다. 이거나 한지혜, 이 불효시 같은 년 당장 나오라고 해. 지혜가 로비에 나타나자 순자가 지혜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나 살기등등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년,
이제야 나타났구나.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단 조용한 회의실로 가시죠. 지혜가 경비원들에게 괜찮다는 듯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왜 속였어? 왜? 20년 동안 나를 바보 등신으로 만들었어.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지혜가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뭐, 그게 속인 거 아니야. 순자가 손가락으로 지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제 친정이 뭐 하는 집이냐고요? 지혜가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적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엄청난 걸 숨기다니. 이건 우리를 개무시한 거야. 무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남자의 아내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박민석 과장을 사랑했으니까.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신 적 있나요?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밥 안 굶기고 재워줬잖아. 식모처럼 부리고 매일 구박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셨죠. 지혜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여자가 나대면 집안 망한다. 이런 끔찍한 말들을 20년 동안 들었어요. 그게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였어. 며느리 교육이었다고. 순자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육이요? 그게 교육이었나요? 지혜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석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석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2년이 우리를 20년이나 속였어. 저런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서 뼈 빠지게 고생한 네가 불쌍해서 흑흑. 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민석이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는 다음 순간 갑자기 지혜 앞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지혜가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민석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 지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20년이야, 지혜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20년이라고. 민석이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정이 있잖아. 우리 부부의 정이,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제발. 민석이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20년?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20년 당신한테는 편안한 내조였겠지.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안락한 삶이었겠지. 지혜야. 하지만 나한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어. 지혜가 경멸하듯 민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내 일상의 전부였어. 정작 나를 위한 건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없었어. 지혜가 싸늘하게 돌아서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석이 바닥을 기며 지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 사위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이건 내 진심이야. 후회? 지혜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촌스러운 한식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면서 날 내쫓던 사람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그 가치를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지. 지혜가 민석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내 밥을 먹으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맛있다고 말한 적 있었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지혜가 그대로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고 순자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 양념장이 대성공을 거둔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혜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해 텅 빈 연구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완성해야 해. 지혜가 스푼으로 붉은 고추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지, 피곤해서 그런가? 감기라도 걸렸나? 지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진하게 맛을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된장을 맛봐도 간장을 맛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끈적한 흙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마음에 휴게실로 달려가 평소 좋아하던 아메리카노를 급히 내렸지만 그저 뜨거운 물만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지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시간 지혜는 곧장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비인후과, 내과를 거쳐 신경과까지 갔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혹시 모르니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혜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미각 장애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감당하기 힘든 큰 부담이나 압박을 받으셨나요? 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영구적으로 미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모든 걸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셔야 해요. 휴식이요? 지금 당장 2차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팀장님,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혜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과거의 기억과 20년간의 경험에만 의존해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3큰술, 고춧가루 2큰술, 간장 1.5. 지혜가 저울에 재료를 달며 중얼거렸습니다. 팀장님, 이번 시제품인데 맛 좀 봐주세요. 팀원이 해맑게 시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지금은 좀 바빠서. 김대리가 먼저 맛보고 의견 줘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지혜가 애써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지혜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맛을 못 보겠어요. 흑. 지혜가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요리사의 영혼인 맛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 회장의 비서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지혜는 아버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2차 신제품 출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한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방금 경쟁사에서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우리가 먼저 시장을 선점해야 해. 한 달이요? 아버지. 하지만 아직 완성도가. 네가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한 회장이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내 딸이기 전에 내 어머니의 딸이잖아. 날 실망시키지 마라. 지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맛을 전혀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로지 기억과 감각만으로 레시피를 완성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미식품 본사는 주말이라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민석이 웬일로 정장 차림을 하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박 과장님, 주말에 웬일로 오셨어요? 경비원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하, 깜빡 잊고 간 서류가 있어서요. 금방 나옵니다. 민석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민석은 아무도 없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마침 청소 용역 직원이 연구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민석이 다가가 넉살 좋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박 과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충청도는 어떠세요? 청소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요즘 그 한지의 팀장 때문에 청소할 게 많으시죠? 워낙 극성이라. 민석이 슬쩍 미끼를 던지며 물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는데,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니, 예전엔 시식용 컵이나 숟가락이 쓰레기통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졌는데 요즘은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청소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병원 약봉투를 쓰레기통에서 봤어요. 가만 보니 정신과 약 같던데. 정신과요? 민석은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가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 약인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청소 직원이 수레를 끌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재빨리 살피며 개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2차 신제품 프리미엄 고추장이라고 적힌 시식회용 샘플들이 가득했습니다. 맛을 못 본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렇다면 민석이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설탕 봉지와 소금 봉지를 꺼냈습니다. 샘플 병을 하나씩 열어 설탕을 듬뿍 붓고 소금도 과하다 싶을 만큼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당도와 염도가 엉망이 됐겠지. 민석이 숟가락으로 내용물을 마구 휘저은 뒤 병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 다음 발효실로 이동한 민석은 섭씨 25도로 정확히 맞춰져 있던 온도 조절 장치를 35도까지 최대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온도면 하룻밤 사이에 과발효가 돼서 맛이 시큼하게 변질될 거야. 민석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혜가 출근해서 샘플을 확인했지만 미각을 잃은 상태라 이 끔찍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VIP 시식회 샘플 포장 시작할까요? 막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세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맛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어제 다 확인했어요.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요. 지혜가 억지로 불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엉망이 된 샘플을 정성껏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이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완벽하겠죠. 김 대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요. 1차 제품도 신의 한 수였잖아요. 한편 민석은 충청도 물류센터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식품의 모든 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제보자입니다. 한지의 팀장이 준비 중인 2차 신제품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식회 전에 반드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민석이 전송키를 눌렀습니다. 이제 슬슬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겠지. 멍청한 년. 민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VIP 시식회 당일 한미식품 본사 대연회장은 수많은 꽃과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처 대표들과 미슐랭 스타 셰프들, 그리고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요리 평론가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늘 2차 신제품 기대가 큽니다. 회장님. 유마트 식품 담당 임원이 한 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습니다. 1차 제품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이번에 물량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허허, 기대에 능히 부응할 겁니다. 한 회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단상 옆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미식품의 야심작 2차 신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프리미엄 고추장, 어머니의 정성입니다. 직원들이 은쟁반에 담긴 시식용 샘플을 정중하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맛을 본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 평론가 김현수였습니다. 스푼으로 붉은 고추장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김현수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현수가 물을 급하게 들이켜며 외쳤습니다. 아니, 단맛이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한데 동시에 짜기까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옆에 있던 정호영 셰프도 의아한 표정으로 맛을 보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1차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게 형편없어요. 정호영 셰프가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식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유마트 임원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폐기물 같은 제품을 내놓다니 지금 한미식품이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다른 거래처 대표들도 여기저기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차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이건 아마추어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차라리 마트에서 파는 아무 고추장이 훨씬 낫겠어요. 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지혜야, 너나 좀 보자. 한 회장이 지혜를 작은 회의실로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게 네가 만들었다는 그 제품이 맞냐고. 한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왜 이런 형편없는 제품을 내놓은 거야? 회사 명예가 달린 중대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지혜는 차마 미각을 잃었다고 고백하려다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식회장 한쪽 구석에서 민석이 동료와 함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맞지? 역시 낙하산은 한계가 있다니까. 민석이 동료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회장 딸이라고 특혜받아서 팀장 자리 꿰찼지만 실력은 적에 다잖아. 그러게요. 1차는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이제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야. 민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각종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미식품 신제품 시식회 대참사로 끝나. 회장 딸의 무리수 거품 꺼졌나. 주가 5% 폭락. 지혜는 불 꺼진 빈 연구실에 혼자 앉아 뉴스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흐흑. 제가 엄마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지혜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시식회에 참사가 벌어진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사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표를 힘겹게 적다가 지혜는 결국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팀장.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여기 계셨던 거죠? 박 전무가 지혜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혜가 멍한 눈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여사님의 일기장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죠. 박 전무가 일기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1952년 6월 부분을. 지혜가 조심스럽게 빛바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정갈하면서도 힘있는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52년 6월 15일. 피난 온 지 6개월째. 아직도 혀에서 아무 맛을 느낄 수 없다. 눈앞에서 폭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세상 모든 음식이 그저 재처럼 느껴진다. 지혜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미각을 잃으셨었어요? 그래요. 6.25 전쟁 때 그 끔찍한 일을 겪으시고 극도의 충격으로 그러셨죠.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다. 요리는 혀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요리다. 어머니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세요?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오직 손의 감각과 기억만으로 이 나라 최고의 장을 만들어내셨어요. 오히려 미각을 잃은 후에 만든 그 된장이 더 깊고 오묘한 맛이 났다고 해요. 지혜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춧가루는 그 입자의 거칠기로 품질을 알 수 있고 된장의 색깔만으로도 숙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박 전무가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이 늘 말씀하셨죠. 진짜 장인은 혀가 아니라 오감으로 요리한다고. 그 말에 지혜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메주를 띄우던 추운 겨울날. 이른 새벽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던 하얀 김 가을 햇볕에 황금빛으로 반짝이던 간장의 윤기까지. 전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개발실로 가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혜가 사표를 구겨쥐고 서둘러 개발실로 향했습니다. 개발실에 들어선 지혜는 먼저 고춧가루를 한 움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자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비벼보며 그 질감을 느꼈고 곧바로 코를 대고 깊게 향을 맡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이 정도 거칠기와 향이면 충청도산 최상급 태양초 고춧가루야. 이어서 된장을 유리그릇에 담아 밝은 빛에 비춰봤습니다. 짙은 갈색 속에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광택이 돌았습니다. 3년 숙성, 아니, 이건 정확히 3년 6개월 된 거야. 지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확신에 찼습니다. 지혜는 곧바로 새로운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개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지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CCTV를 전부 확인했는데 충청도 물류센터 소속인 박민석 과장이 개발실에 무단 침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 냉장고를 열어 고추장 샘플통에 무언가를 쏟아붓고 휘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제품을 망가뜨렸군요. 지혜가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회장 사무실로 불려간 보안팀장은 경로한 한 회장 앞에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감히 박민석 그놈이 내 딸을 음해하려고 이딴 짓을 벌였다고? 한 회장이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야. 당장 형사 고발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징계위원회고 뭐고 필요 없어. 인사팀에 연락해서 증거자료 넘기고 즉시 해고 처리해. 한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VIP들이 다시 모였지만 연 회장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한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저희는 거래를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마트 임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한 회장이 전과 달리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시식회 때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제품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오히려 저에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새롭게 만든 고추장 샘플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선보일 이 제품은 미각을 잃은 상태에서 오직 저의 촉각과 후각, 그리고 30년간 축적된 기억만으로 다시 빚어낸 것입니다. 김현수 평론가가 믿을 수 없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추장을 맛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은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번 그 조작된 맛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혀가 아닌 손으로 이런 맛을. 정호영 셰프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30년 묵은 종가 비법을 맛보는 것 같아요. 이런 고추장은 내 평생 처음입니다. 시식회장은 순식간에 비난이 아닌 경이로운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민석은 인사팀 사무실에서 징계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과장은 고의적인 업무 방해와 회사 재산 손괴 혐의로 금일부로 즉시 해고합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해고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곧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민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회사 로비에서 지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순자가 퇴근하는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우리 민석이가 너한테 끔찍한 짓을 했다면서? 순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구박해서 우리 아들이 그런 것 같아. 다 내 탓이야. 순자가 갑자기 지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혜야, 2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순자가 처음으로 지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이 늙은이가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어머님, 벌 받는 거야. 다 내가 너한테 한 짓, 천벌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식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지혜는
늦은 밤 연구실에서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그윽하고 은은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 향은. 지혜가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녹차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혀끝에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맛이 느껴져. 지혜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냉장고에서 새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돌아왔어. 미각이 돌아왔어. 지혜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한 회장 사무실에서 지혜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각을 잃었었다면서? 한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말하지 않길 잘했다. 오히려 더 큰 걸 얻었잖냐. 한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넌 단순히 혀로 맛을 아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음식의 혼을 깨달은 게야.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너를 보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한 회장이 지혜의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이 한미식품의 미래는 이제 네가 이끌어라. 지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미각을 잃고 되찾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혀끝의 감각이 아니라 재료와 나누는 교감,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미식품 이사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지의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한 전무가 이룬 성과는 실로 탁월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만 라인 단독으로 매출 30% 성장을 견인했고 미주 및 유럽 해외 진출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이사들이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려한 실적이 담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지의 전무, 부사장직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의장이 지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고 임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사를 이끄는 경영보다는 우리의 잊혀가는 전통의 맛을 지키는 일에 제 남은 생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한미식품과는 긴밀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회장에게 쏠렸지만 한 회장은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간다면 전적으로 응원하겠네.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름은 어머니의 부엌입니다. 독립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에 잊혀진 전통 레시피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박 전무가 자료를 유심히 보며 감탄했습니다. 네. 전통 음식 연구소와 요리학교를 겸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 지역 종가 며느님들의 비법, 시골 할머니들의 귀한 손맛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곳이 될 거예요. 좋구나. 아주 좋아. 초기 투자금은 걱정 말고 내가 전액 지원하겠다. 한 회장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한 여사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박전무가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한옥을 꼼꼼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마당도 이렇게나 넓고 장독대를 놓을 공간도 충분하고요. 지혜가 햇살이 가득 드는 마당을 거닐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나다. 조심스러운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TV에서 봤는데 요리 학교를 차린다면서? 순자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 담그는 건 이 동네에서 아직 펄펄 날아다니거든. 혹시 나도 뭘 좀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정말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 저야 정말 감사하죠. 지혜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전통 김치 담그기 강사로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강사야. 그냥 나 같은 늙은이가 할머니들한테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주는 거지. 순자가 전화 너머로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전통이에요. 3개월 후 어머니의 부엌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단장된 북촌 한옥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회장이 한미식품 임직원들과 함께 환한 얼굴로 도착했고 순자는 어느새 훌쩍 큰 지혜의 아이들, 즉 손주들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엄마 가게예요? 우와, 진짜 크다. 손자가 신기한 듯 순자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내 엄마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곳을 만든 게야. 순자가 더없이 자애로운 미소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오냐, 축하한다, 지혜야. 정말 멋지구나. 한 회장이 자랑스러운 듯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개업식이 시작되자 지혜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하객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스스로 부엌에 갇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마당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답답했던 시간이 실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차렸던 이름 없는 밥상, 명절마다 밤새워 준비했던 수많은 음식들, 그 모든 고된 순간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인 채 지혜의 이야기에 경청했습니다. 이곳 어머니의 부엌에서 저는 우리의 위대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새로운 한식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오자 순자가 천천히 다가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제야 네가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된 것 같다. 순자가 기어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애썼어. 이제 훨훨 날아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길을 가. 순자가 지혜를 따뜻하게 꼭 안아줬습니다. 저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지혜가 순자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혔던 20년간의 앙금이 눈 녹듯 완전히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개업식장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길 어귀에 민석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그는 이제 작은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배송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정갈한 간판을 멀리서 바라보며 민석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지혜야. 정말 다행이다. 민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알겠어. 민석이 더는 미련 두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낡은 트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디 행복해라. 시끌벅적했던 개업식이 끝나고 지혜는 조용해진 어머니의 부엌 조리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레시피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지혜가 노트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펜을 들어 깨끗한 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레시피,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한옥 처마 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한 장독대 위로 붉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혜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적어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인고 끝에 마침내 찾은 달콤한 자유였고 어머니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눈부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